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2 제12강 저는 류현정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늘 그렇듯이 음소거 잘 되어 있는지, 화면은 잘 꺼져 있는지, 그리고 이름 변경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바로 화면 공유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타 문법 사항은 일단은 우리가 다음으로 미뤄놓고요. 오늘은 보카버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어드린 수업 자료를 보시면 이제 14번 파일인데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우지 못했던 명사의 격변화, 어미들을 이제 쭉 제가 제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중간쯤 보시면은 6페이지부터 보카버 세션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불변하사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어놨는데요. 일단 명사 격변화나 아니면 불변하사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읽어보시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뒤로 미루어 놓고 오늘은 보카버를 먼저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은 나머지 부분들도 조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산스크리트어에서 우리가 또 아주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카버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마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독립적인 단어들이 사실상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카버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흔히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그 종류의 보카버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산스크리트 보카버의 특징은 말 그대로 독립적인 여러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데 독립적인 단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명사, 특히 이제 명사형을 가지고 있는 뭐 명사와 형용사, 대명사 그리고 분사 같은 것들 있죠. 명사 격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어들이 주로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 이 단어들이 독립적인 것인데 이것이 보카버를 형성하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요소만을 빼놓고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격어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간 형태로만 보통 이제 붙어가지고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 외연성, 산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카버를 풀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산디가 이제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을 끊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각각 분리된 단어들이 격어미가 다 빠져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러면은 격어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쓰인 단어의 그 격을 추출을 해서 이 보카버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격어미를 우리가 살렸을 때 그 단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보카버가 어떤 종류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문맥에 따라서 이제 그 재구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카버라고 부르고 이 보카버로 이제 사용되는 그 요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명사나 형용사, 분사 이고요. 그다음에 보카버의 유형에 따라서 일부는 이제 동사 어근이 약간 변형돼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변하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카버에 포함되는 또 단어의 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긴 보카버는 진짜 거의 한 몇 줄에 걸쳐서 있을 정도로 아주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만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면 아무리 긴 보카버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추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보카버의 종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오늘 배우게 되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보카버에서 해석상 중요한 단어를 보통 이제 맨 뒤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 맨 뒤에 있는 단어들과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단어 사이의 그 관계 요것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크게 제가 밑에 보시면 한 6개 정도로 제일 메인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내용들은 제가 데바바니 프라베시카라고 하는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 이제 책에서 많이 추출을 해왔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첨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이 6가지 말고도 사실은 마이너하고 좀 이제 세밀한 그 분류를 따르면은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보카버가 있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직접 이제 읽어가면서 문맥을 통해서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보카버만을 이해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제 초급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보카버를 다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카버 6종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보카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 일단은 예를 통해서 먼저 한번 어떠한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형에 따라서 여러 이제 차이가,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카버에서는 해석상 가장 주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주로 명사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보카버에서 가장 마지막 단어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우리말로 해석할 경우, 한국어로 해석할 경우에는 보통 보카버를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산스크리트 그 문법서들이 보통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영어로 작성된 책들을 보시면은 영어에는 기본적으로 관계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보통 뒤에서 많이 이 보카버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는 그 주요 단어를 딱 놓고 뭐 which is 뭐 아니면은 which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관계사를 통해서 이제 뒤에 쭉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보통 풀이가 되는데, 사실 한국어로는 그냥 앞에서부터 풀어도 충분히 이 보카버를 푸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제 사이사이의 문맥을 고려해서 이제 단어의 순서나 이런 것들은 교정이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간단한 보카버들은 앞에서 풀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보면서 보카버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나카타나야 스나나 분야 우다감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 5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보카버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이 데바나가리를 그대로 이 로만자로 옮겨 놓은 것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하이픈으로 이 단어를 끊어서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카버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시해 줄 때는 이렇게 끊을 수 있는 부분을 하이픈으로 연결을 해서 이 각각의 독립적인 단어들을 이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뿐요닷감 같은 경우에는 뿐야와 우닷감이 만나서 이 싼디가 일어난 경우인데요. 이때는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뭐 하이픈을 연결해서 쓰지는 않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이기 때문에 이 일부러 요걸 싼디를 풀어가지고 뿐야 우닷감 이렇게 풀어서 하이픈으로 연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카버에서는 보통 가장 마지막 단어가 가장 주요한 단어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단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다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주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다 우다감이 어떠한 우다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우다카, 즉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그래서 이 보카버를 풀 때 우리가 뭐 2개의 단어로만 되어 있으면은 그 2단어 사이의 관계를 풀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메인이 되는 단어 앞에,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보고 그 2개의 단어의 관계를 먼저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는 방식은 사실 뒤에서부터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뿐야 우다감이니까 뿐야한 우다까 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격관계는 이제 보카버의 종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일단은 보카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뿌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뭐 공덕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성스러운 아니면 정화된 깨끗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뿌냠 우다감이 되어서 아주 성스러운 물 인데, 무엇에 의해서 성스러워진 물이냐면은 스나나에 의해서 성스러워진 물입니다. 그래서 목욕에 의해서 성스러워진 물. 그런데 누구의 목욕에 의해서 성스러워진 물이냐면은 따나야에 의해서 성스러워진 물이에요. 따나야 하면은 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딸에 의해서, 딸의 목욕에 의해서 성스러워진 물인데, 그 딸은 누구의 딸이냐면은 자나카의 딸이에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잔악가의 딸의 목욕에 의해서 성스러워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화보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의미를 파악할 때는 뒤에서 오지만 이것을 번역을 할 때는 제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잔악가의 딸의 목욕을 통해서 성스러워진 물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그냥 쭉 풀이를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의미를 형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들 사이에 사실은 격관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격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복합어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복합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복합어는 이제 그 비그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산디도 비그라하 했었죠. 그라흐라고 하는 어근이 무언가를 쥐다, 뭐 획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한데 이제 걸어 모으는 걸 그라하라고 한다면은 위라고 하는 우빠사르가가 붙으면 그것이 분리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그라하 하면은 무언가를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복합어 사마사 비그라하라고 하면은 바로 복합어를 분석하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그라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대표적인 복합어의 종류로서 첫 번째로 까르마 다라야, 두 번째 따뿌르샤, 세 번째로는 우빠빠다, 네 번째로는 마후브리히, 다섯 번째 드비구, 여섯 번째는 아비아이 무하바라고 하는 요 복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까르마 다라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바우브리도 마찬가지지만 따뿌르샤의 뭐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구성 요소들 사이에 그 격이 서로 다르냐 아니면 같으냐 그리고 그 이 전체 복합어가 의미하는 바가 복합어 내에서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따뿌르샤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역할이나 아니면 구성 요소들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로 나누어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바로 까르마 다라야라고 하는 복합어입니다. 흔히 이제 동격 뭐 한정 복합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약호로 그냥 KD라고 적어 놓기는 했는데 이 약호는 뭐 이제 막 전방위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본 강의에서는 이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냥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쓰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동격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복합어를 풀었을 때 이 구성 요소들이 동일한 이제 그 격을 지닌 특히 뭐 성수격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냥 격관계만 동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격을 지니고 있는 이 복합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앞에 것이 뒤에 것을 수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격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합어를 우리가 까르마 다라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 것이 바로 가장 일반적인 이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형용사. 이제 형용사 중에서는 우리가 분사에서 나오는 형용사들도 있죠. 그래서 분사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메인 단어는 보통 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복합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형용사 형태의 단어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용사는 자신이 수식하는 그 명사의 성수격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두 단어가 동일한 성수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까르마 다라야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복합어 형태로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성수격이 동일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풀었을 때 그렇게 동일한 격을 가지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면서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보시면은 뚱가브릭샤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브릭샤, 이게 이제 뒤에 있는 것이 지금 다 메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릭샤하 하면 우리가 나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뚱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큰 범위가 넓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게 나무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미그라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뚱고 브릭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산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뚱가하 브릭샤하. 그러니까 큰
나무 해서 뚱가하라고 하는 단어가 브릭샤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꾸며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까르마 다라야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순다라 무리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뚱가와 마찬가지로 순다라라고 하는 것도 어간으로만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었을 때는 순다로 무리가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다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무리가하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무리가하, 사슴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프리아미트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단어는 어간 형태로만 제시가 되어 있죠. 프리야 미트람인데 이것이 풀어놓게 되면은 프리암 미트람이 돼서 미트라라고 하는 중성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프리암 미트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스러운 친구, 뭐 애정하는 친구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카버가 마련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따 락샤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풀이를 해보면은 하따 락샤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싼디 때문에 지금 하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원래라면은 하따하 락샤사하인데 뒤에 있는 르음 때문에 이 비사르가가 탈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락샤사하라고 하는 것이 복수 주격으로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하따하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복수 주격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따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한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과거 수동 분사 형태로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이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살해가 된 락샤사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브리타 타파스비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타파스비니 하면은 타파스빈이라고 하는 인으로 끝나는 이제 남성 명사의 뒤에 이 장음을 붙이게 되면은 여성 명사가 돼요. 그래서 타파스빈 하면은 이제 고행자인데 타파스비니 하면은 여성 고행자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브리타 타파스비니 이렇게 돼가지고 이 타파스비니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브리타도 지금 비그라하를 하면은 여성 단수 주격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카버 안에서는 이렇게 브리타라고 하는 어간 형태로 쓰여 있지만 우리가 풀었을 때는 브리타 타파스비니 이런 식으로 타파스비니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전부 다 형용사와 명사 요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까르마 다라야 보카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까르마 다라야인데요. 자, 그런데 이 꼭 형용사, 명사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형용사가 명사 뒤에 놓이면서 이 명사의 그 성격을 반영을 해서 그것이 이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까르마 다라야를 예를 한번 보시면 까까 크리슈나하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까까 하면은 우리가 까마귀라는 뜻이고 크리슈나 하면은 형용사로 검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까까 크리슈나는 지금 풀이를 한 것을 보시면 중간에 좀 특이한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바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의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검은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까까하 크리슈나하 지금 성수격은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까르마 다라야의 일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도 이제 까르마 다라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일단은 두 구성 요소가 격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수식하거나 동격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까르마 다라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유의 의미로서 동격으로 나열되는 까르마 다라야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은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이제 두 개의 단어이지만 그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서 함께 놓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의 이것 혹은 이것인 이것이라고 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어떤 계열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을 이제 복합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사가라 메칼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메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둥근 띠 같은 걸 얘기해요. 뭐 허리띠 이런 것도 메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가라 하면은 바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가라 메칼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메칼라라고 하는 격에 맞추어서 사가라가 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고리 라는 이러한 복화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딱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인도 그 고전 신화의 세계관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메루산이 있고 그 이제 주변에 잠부드비바라고 하는 인간과 다른 이제 존재들이 살고 있는 큰 대륙이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대륙 바깥에는 또 바다가 있고 바다 바깥에 또 대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칠주칠해라고 하는 7개의 대륙과 7개의 바다가 번갈아 가면서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륙 바깥에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리의 형태를, 도너츠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다를 지칭을 할 때 사가라메칼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바다인데 고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다라고 하는 어떤 고리, 이것을 가리킬 때 사가라메칼라라고 하는 보카버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라자르시 이것도 아마 굉장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제 왕은 왕인데 그냥 이제 끄샤트리아 같은 왕이 아니라 아주 현명한 성자와 같은 그러한 왕을 지칭할 때 우리가 라자르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지혜를 이제 뭐 칭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탈속적인 어떤 면모를 칭송을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자주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왕은 왕인데 현자이기도 하고 현자이면서 왕인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라자, 그다음에 리시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라잔, 우리가 원래 왕이라는 단어 배웠을 때 라잔이라고 썼었어요. 근데 요것이 복합어로 이제 어간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라잔이라는 형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느가 빠지게 되면서 라자라고 하는 아로 끝나는 명사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자, 리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원래는 리시이지만 산디 때문에 르시히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라자, 르시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둘 다 지금 단수 주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분석을 하면은 이 어간 형태로 지금은 라자, 아로 끝나는 남성 명사 형태로 들어가 있지만 분석을 하면은 원래의 그 라잔의 그 격을 살려가지고 단수 주격이 되어서 라자 이렇게 장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성 단수 주격,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르시히 남성 단수 주격, 라자 둘 다 남성 단수 주격이 돼서 왕인 현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복합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라싱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 하면은 우리가 가장 처음 명사격 배울 때 익혔던 단어죠. 인간이라는 뜻이고, 싱하 하면은 사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면서 사자인 존재를 가리키는데요. 요거는 이제 비슈누 신의 여러 개의 화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반인 반사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화신인데요.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나라하 그 다음에 싱하하 해가지고 둘 다 지금 형수격이 동일해요. 하지만 의미는 어떤 것이 다른 것을 꾸미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이면서 사자인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같은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형수격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수식하거나 아니면은 두 개의 관계가 사실상 같은 것을 가리키거나 비유적으로 그냥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쓰고 동격으로 취급을 할 때 이러한 것을 우리는 까르마 다라야라고 하는 복합어로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각주 보시면은 이제 모든 원래 단어가 자신의 격을 잃고 앞에 있는 구성 요소들은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복합어의 종류 안에 넣어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끔씩 이러한
보카버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알룩사마사라고 불리는 보카버가 있습니다. 이 알룩사마사는 따뜻부르샤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성 요소의 격이 살아있는 채로 그냥 단어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태 배울 때 아뜨만의 바다, 빠라스마의 바다라는 단어를 배웠었죠. 그때 아뜨만의 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보카버인데 지금 보시면 아뜨마네라고 하는 단어와 바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뜨마네라고 하는 단어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역격 형태를 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카버로 되면은 사실 그냥 아뜨만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빼고 아뜨맛바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일반적인 보카버의 그 이제 법칙을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끔씩 보시면 이렇게 격에 살아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알루크사마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뜨만이 바다 해서 역격의 형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장 속에서 까르마 다라야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실게요. 뚱가브릭시 바산띠 바후슈카하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산띠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동사가 되죠. 그래서 복수 주격인 어떤 존재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는 바후슈카하라고 하는 보카버가 됩니다. 지금 복수 남성 복수 주격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보카버이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로 우리가 나눠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비그라하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하 슈가하 이렇게 풀 수가 있죠. 바후슈가라고 되어 있지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후도 지금 복수 남성 복수 주격, 그다음에 슈가도 지금 남성 복수 주격이어서 둘 다 남성 복수 주격에 이제 동격 그 보카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까르마 다라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하바하 슈가하 그러니까 많은 앵무새들이 바산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뚱가브릭시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보카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초록색으로 제가 비그라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뚱예 브릭시 아까 우리가 봤던 뚱가브릭샤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에 격 활용이 아하 이렇게 돼가지고 남성 단수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뚱가라는 단어도 뚱고해서 뚱가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뚱가브릭시라고 해서 척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앞에 있는 형용사도 뒤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뚱게라고 하는 단수 척격의 형태를 취하게 돼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뚱게브릭시라고 하는 비그라하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앵무새들이 뚱게브릭시 큰 나무에 왓산띠 산다라고 우리가 보카버를 풀어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바후 그다음에 뚱가라고 해서 어간의 형태로 들어가 있지만 비그라하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뒤에 것을 수식하는 형태의 까르마 다라야로 풀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다셔라타 마하라주 마하스티나 마하바니 한띠라고 하는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한띠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한띠는 죽이다라는 한이라는 어근에서 3인칭 단수의 현재형이죠. 자, 그러니까 3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어떤 주격의 단어가 주어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다샤라타 마하라자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보카버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자하가 한띠 죽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각주 7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앞에서도 어간 형태로 들어갈 때도 마지막 느가 빠졌지만 보카버의 마지막 위치에서도 라자 형태가 되어서 이때는 아 단모음으로 끝나는 이 단어의 명사의 격변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자가 아니라 라자하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활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빨간색 부분이 이 보카버를 비그라한 형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한 라자라고 해서 큰 왕, 뭐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까르마 다라야 형태이고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다샤라타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실상 동격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두 개의 까르마 다라야로 말하자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샤라타라고 하는 마하라자, 그래서 위대한 왕 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복합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복합어에서는 다샤라타, 마하, 라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냥 어간 형태로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마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수하게 원래라면은 마하트라고 하는 것이 어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까르마 다라야에 특히 들어갈 때는 마하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마하로 이제 시작되는 그 복합어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마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까르마 다라야로 뒤에 있는 것을 위대한이라고 하는 형태로 수식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다샤라타라는 위대한 왕이 한띠 죽인다라는 것인데 이제 무엇을 죽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복합어 마하하스티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격변어를 보시면은 하스티남이 돼가지고 이것이 목적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까르마 다라야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하가 들어가면은 일단 까르마 다라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스틴에다가 암을 붙여가지고 하스티남 해서 단수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스틴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어 끝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의미였죠. 우리 요긴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스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코끼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노래 생각나시지 않나요? 그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라고 하는 저는 이 단어만 보면 자꾸 그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어떤 코끼리냐면은 마한 땀하스티남이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코끼리, 큰 코끼리를 한 띠 죽인다라는 이것도 지금 까르마 달아야죠. 그 다음에 마하바니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까르마 달아야입니다. 마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바네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수 척격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그라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 마네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마하트의 단수 척격 형태가 되어서 마하띠 마네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이 뒤에 것을 꾸미는 형태로 까르마 다라야 형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샤라타라는 위대한 왕이 마한땀 하스면 커다란 코끼리를 마하띠반의 큰 숲에서 한 띠 죽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까르마 다라야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같은 격을 가지고 있고 보통은 수식 관계이거나 동격의 관계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복합어인데요. 이것은 따푸르샤라고 하는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어떻게 보면 범주가 큰 복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다른 복합어들이 바로 이 따푸르샤의 범주 안에 사실은 까르마 다라야도 엄밀히 따지면은 이 따푸르샤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까르마 다라야는 워낙에 그 동격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취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구성 요소 사이에 서로 격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 복합어를 따푸르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격이 한정되어 있는 어떤 이제 특수한 격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복합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 구성 요소들 간에 격이 일치하지 않는 복합어를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앞 구성 요소의 격에 따라서 그 명칭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르기 쉽게 우리는 뭐 주격, 속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숫자로 원래는 격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격, 두 번째 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격은 우리가 까르마 다라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격을 제외하고 목적격부터 첫 격까지를 이제 일반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니까 목적격의 따뿌르샤라고 한다면은 이제 드비티아 따뿌르샤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격에 의한 말하자면 따뿌르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격에 따라서 그 명칭이 결정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따뿌르샤는 바로 샤스티, 그러니까 제6격인 속격 따뿌르샤하고 트리띠아, 세 번째 격이죠. 국격의 따뿌르샤가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격을 제외한 모든 격이 이 따뿌르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지금 밑에다가 쭉 적어 놨습니다. 자, 예를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이제 제네티브 따뿌르샤죠. 육격 샤스티 따뿌르샤입니다. 그래서 보카버를 보시면 데바 뿌트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단어는 어간으로만 되어 있고 지금 뒤에 있는 단어가 이제 메인 단어겠죠. 뿌트라하, 그래서 아들이에요. 그런데 데바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데바라고 하는 단어가 속격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그라하를 하게 되면은 데바시아 뿌트라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까르마 다라야와는 달리 지금 보시면은 데바와 뿌트라라는 두 단어 사이에 서로 격관계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따뿌르샤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단어가 속격, 제6격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육격 따뿌르샤 혹은 뭐 속격 따뿌르샤로 우리가 이것을 명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도 이 육격의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아하, 뿌뜨라하 요 격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남성 명사로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바 뿌뜨라하는 분석하면 데바시아 뿌뜨라이고 육격 따뿌르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이 육격의 따뿌르샤인데요. 라마 누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라마 그다음에 누따 두 단어가 합쳐진 보카버이죠.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물의 이름이고 누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신, 사절을 보내다 할 때 그 사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속격이기 때문에 지금 라마시아 누따하가 돼서 라마의 사신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육격 따뿌르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이 육격의 따뿌르샤예요. 그래서 나로따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나라, 그 다음에 웃다마, 아와 우가 만나서 우리가 보카버에서는 서로 만나면은 외연성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 형태로 이 모음 산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 나라라는 단어와 웃다마라는 단어가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속격이기는 속격인데 복수 속격으로 풀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의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남 우따마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서요. 나라남, 그러니까 복수의 속격, 인간들 가운데 우리 복수 속격 혹은 복수 척격 같은 경우에는 어몽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 인간들 중에서 우따마하, 최고인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라남 속격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육격 따뿌르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3격, 그러니까 국격의 따뿌르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느르빠 핫다라고 하는, 요거는 지금 뒤에 있는 단어가 핫다, 즉 분사 형태의 형용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격은 결정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요것이 지금 일단은 풀이를 하게 되면은 격을 뺀 상태로 지금 풀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르페이나
하다가 되는 거죠. 만약에 뒤에 이것이 이제 꾸며주는 것이 남성 명사이면은 이것이 하다하 이런 형태가 될 테고요. 아니면은 뭐 여성 명사일 때는 하다 이런 식으로 장음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형용사 형태로 활용이 되었지만 일단은 풀이를 했을 때 왕에 의해서 살해된 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르베나라고 하는 국격으로 풀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왕에 의해서 살해된 이것은 3격, 그러니까 국격의 따푸르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옥격의 따푸르샤입니다. 그래서 반짜미 따푸르샤인데요. 마라나 바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라나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바야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보카버입니다. 그래서 바얌 하면은 우리가 두려움, 뭐 공포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그다음에 마라나 하면은 이제 무리라는 어근에서 나와서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그것의 대상,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나 아니면은 뭐 공포의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탈격을 보통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석을 했을 때 다른 격이 아니라 바로 마라나 라고 하는 형태로 탈격의 형태로 우리가 비그라하를 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 바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으로부터 오는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은 관용적으로 쓰이는 우리가 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보카버가 어떠한 그 격의 따푸르샤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의미에 따라서 물론 어떤 이제 격을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어떤 격 같은 것을 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격에 말하자면 속하는 명칭을 우리가 부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격,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쓰이는 격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이제 이 보카버의 명령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탈격을 쓰는 것도 우리가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풀이를 하면은 사실 탈격의 의미가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로 이제 비그라하를 했을 때는 이렇게 탈격을 살려서 탈격 따푸르샤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7격의 따푸르샤예요. 첫 격이죠. 그래서 바나 바사하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바사 하면은 우리가 바스, 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죠. 그래서 사는 것, 거주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나는 숲이기 때문에 숲에서 사는 것이 됩니다. 숲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바니 바사하가 되어서 바로 첩격 따푸르샤로 이제 이 단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척격 단어입니다. 척격 따푸르샤입니다. 그래서 잘라 그리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리다 하면은 어떤 놀이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라 하면은 물이죠. 그래서 물에서 노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척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레 그리다 이렇게 불어서 물에서 하는 그 놀이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뭐 흔히 물놀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격의 따푸르샤인데요. 자, 요거는 빠도닥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빠다, 그 다음에 우닥감 두 단어가 이제 만나서 여기서도 산디가 일어났죠. 그래서 빠다 하면 우리가 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닥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그 씻다에 의해 뭐 목욕이 되어서 성스러워진 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이 빠다, 발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단어만 놓고 보면 발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두 발을 씻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손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내는 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여기서는 지금 양수의 지금 역격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다비암 우닥감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발을 씻기 위해서 제공되는 그러한 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역격의 따푸르샤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비암 우닥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 따푸르샤입니다. 스와르가 가마남인데요.
자, 가마나라는 단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마나는 우리가 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뒤에 이제 아나라는 접사를 붙여가지고 보통 이제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가는 것은 무언가를 향해서 보통 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이제 보카버를 형성할 때 가마나가 뒤에 붙어 있으면은 뭐 100%라고 하긴 힘들지만 보통은 목적격을 취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풀이를 할 때 명확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전치사 프라띠 어디를 향해서라는 것까지 넣어서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스바르감 가마나 이 스바르가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목적지를 나타내는 목적격이 여기에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목적격의 딱부르샤가 됩니다. 그래서 스바르가 가마남이라고 하는 것을 풀면 이제 스바르감 가마남 혹은 스바르감 프라티 가마남이라고 풀이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목적격의 딱부르샤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본 이 딱부르샤를 보시면은 앞단어와 뒷단어 사이에 서로 격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보카버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메인이 되는 단어는 뒤에 있는 단어지만은 앞에 있는 것은 이 보카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격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 딱부르샤의 명칭은 바로 이 앞에 서 계속 변화하는 이 격에 따라서 그 명칭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예를 보시면은 느르파하타 뿌트람 빠샤띠 그르타 브라흐마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동사는 빠샤띠 보다라고 하는 동사이죠. 그리고 그르타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르타라고 하는 형용사와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이제 명사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까르마 다라야 형태입니다. 그르타하 브라흐마나하 해가지고 화난 브라만이 빠시아티 본다인데요. 누구를 보냐면은 느르빠하따 뿌트라 지금 세 개의 단어로 이 이제 보카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단어씩 지금 엮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장 뒤에 있는 이 단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트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핫다라는 단어에 의해서 지금 꾸며지고 있어요. 그래서 핫담 뿌트람 죽임을 당한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요 두 단어의 관계는 까르마 다라야이죠. 죽임을 당한 아들. 그런데 이 구절과 그다음에 앞에 있는 느르베나와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더 보시면은 이 둘의 관계는 따뿌르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르베나 핫담 그다음에 뿌트람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는 이제 이 두 단어 사이의 관계인 건데요. 그래서 이 3TP라고 제가 적어놓은 것은 삼격의 따뿌르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국격의 따뿌르샤, 그러니까 느르페이나와 핫담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는 이제 국격의 따뿌르샤인 거고, 그다음에 핫담과 뿌뜨람의 관계는 까르마 다라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괄호 안에다가 이 풀이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3개 이상의 단어가 쭉 있을 때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까르마 다라야, 그 다음에 핫담과 느르페나 사이의 관계는 따뿌르샤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서 그대로 이제 풀이를 해주면은 왕에 의해서 핫담 죽임을 당한 아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전체 격은 지금 목적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들을 빠시아띠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따뿌르샤 형성에서 이제 주의를 할 점이 있는데요. 일부 그 명사 단어들은 이 보카버를 형성할 때 이제 철자가 탈락하거나 변화된 형태를 띈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우리가 라자의 형태를 봤어요. 그래서 안, 인으로 끝나는 어간의 그러한 명사들인 경우에는 보카버에서 주로 앞 구성 요소일 때 마지막 느를 탈락시켜서 이 어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자 뿌르샤하라는 단어를 보시면 원래라면 라잔이지만 느가 빠진 상태로 지금 어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잔 뿌르샤가 아니라 라자 뿌르샤하라고 보카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라즈냐하 뿌르샤하가 돼가지고 속격다 뿌르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의 사람.
그래서 보통은 대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트마 하띠아, 이것도 아트만이지만 아트마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띠아는 이제 그 살해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트마나하 하띠아, 스스로의 뭐 죽음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죽이는 행위, 그래서 자살을 얘기하는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와미구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스와민이죠, 단어가. 그런데 이 복합어의 구성 요소로 들어갈 때는 마지막 느가 빠지게 되면서 스와미구나라고 하는 형태가 돼요. 하지만 풀이를 해보면 스와민나하 구나 해서 주인의 구나, 미덕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뜨 어간 같은 경우 우리 바가반뜨 이런 거 있죠. 요거는 복합어에서 앞 구성 요소로 들어가서 이제 어간 형태로 들어갈 때 강어간이 아니라 약어간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뜨 형태가 아니라 앞뜨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보시면 바가바뜨 기타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바가반뜨라는 단어와 기타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바가반뜨 기타가 아니라 바가바뜨라고 하는 약어간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뜨이지만 뒤에 있는 그음 때문에 이것이 유성음화 되면서 싼디가 일어났죠.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가 되어서 이제 존귀한 자 바가반의 노래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실제로 풀이를 하게 되면은 속격 답부르샤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따하 기타가 돼서 존귀한 자의 노래가 되죠. 그다음에 하누맛 산데이샤 마찬가지입니다. 하누만뜨라고 하는 이 강어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앞에 들어갈 때 약어간 하누마뜨라고 하는 단어로 들어가 있죠. 하누만은 이제 그 라마야나의 그 원숭이 전사의 이름이죠. 그다음에 산데샤 하면은 소식, 전갈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누만의 소식, 하누만이 전하는 그런 소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한뜻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까르마다라야 복합어의 앞쪽 구성 요소로 들어갈 때는 마하 형태를 취한다. 그러니까 마하 형태로 뭔가 들어가 있는 복합어가 있으면 그거는 마하 뒤가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까르마다라야로 풀이를 하면 되죠. 그래서 마하라자하 하면은 위대한 왕, 큰 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한 라자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하데비 마찬가지로 풀면은 요거는 이제 여성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마하띠 데비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대한 여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나야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니의 복수 주격이 무나야하이죠. 그래서 성자들이고 마하도 지금 마찬가지로 복수 주격이 되어서 마한따하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까르마 다라야로 위대한 성자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하야남 요거는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야나 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하가 지금 중성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마하트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하트 야남 해서 큰 탈 것, 우리가 대승불교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자, 세 번째 이제 복합어입니다. 바로 어근 복합어인데요. 오빠빠다 사마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일부 목적격의 따뿌르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따뿌르샤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요소가 동사의 어근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사 어근은 보통 이 동사의 행위를 하는 행위 주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복합어에서 앞에 있는 요소는 동사 어근이 나타나는 행위의 목적어나 행위 대상, 즉 까르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어근이 들어갈 때는 어근의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장음으로 끝나는 어근일 경우에는 단모음으로 바뀐다던가 아니면 뜨가 뒤에 붙는다던가 하는 이런 특수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냥 어근이 갖다 붙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할 때도 보통은 뒤에 이렇게 어근의 말하자면 활용 형태로 보통 풀이를 많이 하게 돼요. 먼저 with, 알다라는 이 동사가 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with 형태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다빗이라고 하는 이 복합어를 풀게 되면은 베단, 베띠, 베다들을 아는 뒤에 사실 이게 야사하 요게 이제 빠져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아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돼요. 그래서 베다를 아는 자. 근데 베다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 목적격으로 되어 있죠. 베다들을 아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베다빗
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즈냐, 요거는 지금 장음이 단모음으로 들어가서 남성 단수 주격 형태로 활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샤스트라즈냐인데요. 요거는 샤스트라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샤스트란 자나띠 뒤에 야하사하라고 생각을 해서 샤스트라들을 아는 어떤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이제 복합어로 쓰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형태 요거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브리트라 한이라고 하는 형태로 브리트라를 죽이는 자. 사실은 인드라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브리트라를 죽이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빠 마시다. 요거는 또 단모음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빠하 이렇게 남성 단수 주격으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마 빠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마를 마시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요소는 전부 다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마를 리바띠 마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 이기다, 승리하다, 정복하다 이 경우에는 지뜨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지뜨 하게 되면은 인드라를 정복하는 짜야띠 정복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끄리 같은 경우에 록가크샤야 끄리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좀 특수해요. 끄리뜨는 그냥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끄샤야가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끄샤야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끄샤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끄샤야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는 속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록가들에 대해서 끄샤야를 하는 그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록가 끄샤야 끄리뜨라고 하는 형태로 복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산스크리트의 어떤 특유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풀이를 하면 세상의 파괴자이지만 세상들에 대해서 파괴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록가라고 하는 게 하나의 록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복수 이제 속격으로 쓰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격 따푸르샤 외에도 이 어근 복합어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감, 스타, 잔 이런 동사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지금 카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카 하면은 공중, 하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가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은 캥 가차띠가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가차띠 돌아다니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새를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요거랑 약간 비슷한 게 우라가라는 단어도 있어요. 우라가 하면은 우라가하라고 했을 때 우라스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우라스도 지금 보시면은 어간 형태로 들어갈 때 마지막 아스가 빠지면서 우라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우라스는 이제 가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라싸가 가차띠가 돼가지고 가슴으로 가는 자라는 의미인데 가슴으로 가는 자 누구겠습니까? 가슴을 바닥에 딱 대고 가는 존재가 있죠. 바로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이것이 다 이제 목적격 아니죠. 오라싸니까 국격으로 지금 활용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이 바로 그러한 어근 복합어의 형태고요. 스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단모음화가 되어가지고 스타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하 스타하인데 그리해 디시타티,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가장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빠, 아까도 나왔지만 마시다라는 의미에서 빠다빠하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매우 귀여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빠데이나 비바띠, 발로 마시는 자예요. 바로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 뿌리로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로 마시는 자, 그러면 나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잔 하면은 태어나다인데 안라자, 안라는 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로부터 태어난 그 존재, 난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가 될 수도 있고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조류나 어류나 파충류 이런 동물들을 가리킬 때 안라자, 난생 이런 의미에서 이런 복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어근이 그대로 뒤에 붙어가지고 살짝 변형이 되어서 복합어를 형성한 뻣바다 복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딱부르샤 복합어에서 이제 대명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명사가 쓰일 때는 이 대명사가 딱부르샤 복합어의 이제 앞요소일 경우에 아주 좀 특별하게 변형된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1, 2인칭 대명사의 경우에 형태상 탈격을 취해서 복합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분석할 때는 형태는 탈격이지만 분석할 때는 원래 그 복합어에서 쓰이는 역할에 따라서 격을 우리가 풀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맛, 아바부얌, 아스맛, 그다음에 뜨밭, 유바부얌, 유스맛이라고 탈격으로 다 들어가 있지만 풀이를 했을 땐 탈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유의를 해서 이 복합어를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나하라고 하면은 마뜨죠. 지금 마뜨가 지금 마나하에 무가 만나가지고 산디가 일어난 형태예요. 그래서 마뜨 마나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풀면은 마뜨가 탈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로부터의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풀이를 하게 되면 속격답부르샤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나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스마트 미요가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아스마트 그대로 그냥 탈격으로 풀어도 되는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부터 떨어진, 우리와 헤어진 어떤 사람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스마트 미트람 요거는 유스마감 속격답부르샤가 되죠. 너희들의 친구. 그래서 복합어에서는 탈격처럼 쓰였지만 사실 풀이를 하고 보면은 이것은 복수 속격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뜨바뜨 끓이때 요거는 끓이때라고 하는 요 형태 때문에 사실은 더욱 명확한데요. 따와 끓이때가 됩니다. 그래서 끓이때가 보통 복합어 마지막에 쓰이게 되면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보통 아르탐이나 혹은 아르테 이런 복합어에서 마지막에 쓰이는 요소랑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따바 끓이때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라고 해서 속격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줘요. 그다음에 스트왓스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스니흐라는 동사는 흔히 이제 그 척격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나의 사랑이 어떤 존재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뜨바이라고 해서 탈격, 너에 대해서 사랑을 느낀다라는 의미에서 뜨바이 스네하하 해서 척격의 딱부르샤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인칭 대명사가 복합어에 들어가 있을 때는 1, 2인칭의 경우에는 탈격으로 보통 복합어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풀이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문맥에 따라서 명확하게 무슨 격인지를 파악하고 복합어 풀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조금만 더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대명사의 경우에는 성수격에 상관없이 항상 중성, 단수, 주격 형태로 이 복합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트 형태로 다 들어가요.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그냥 중성, 단수, 주격 형태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부 다 따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뿌르샤, 따빠띠히, 따뜨라따하라고 되어 있는데 풀이를 보시면은 이제 이 성수격이 다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뿌르샤 같은 경우에는 이 복합어의 명칭이기도 합니다만 따스야 뿌르샤하 해가지고 그의 사람, 즉 그 사람이 부리는 어떤 하인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따빠띠 하면은 빠띠가 남편이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따스야하 빠띠 그녀의 남편이라는 속격의 따뿌르샤가 됩니다. 그다음에 따라따하 이거는 지금 라따도 아까 스네하와 마찬가지로 척격을 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따스민 라따하 그것에 대해서 푹 빠진 그것을 선호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풀이는 우리가 그것을 이라고 하지만 격을 산스크리트 특유의 그 관용성 때문에 따스민이라고 하는 척격으로 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소 부족한데요. 의미상 이제 우리가 바우브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우브리의 의미까지만 우리가 하고 오늘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따뿌르샤의 일부 중에서 우리가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명사로 끝나는 이 까르마다라야와 따뿌르샤 복합어 중에서 이 복합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어 바깥의 어떤 대상을 지칭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암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소유한 어떤 존재가 상정되는 경우에 그때 우리는 이것을 이 따뿌르샤나 혹은 까르마 다라야를 바후브리히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근데 바후브리히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쌀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그냥 쌀이 많아서 많은 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부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자를 가리키는 어떤 단어로 쓰일 때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따뿌르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 복합어라고 하는 바후브리히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바후브리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우리가 메인 단어이고 이것이 보통 격변화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 주어져 있는 그 단어, 그 명사의 성과 상관없이 이것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의 성을 따라가서 이 복합어의 성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명사가 이제 본래의 성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 원래 우리가 이 단어를 찾았을 때 분명히 여성 명사인데 이것이 남성 명사처럼 이 복합어가 쓰인다라고 하면은 10중 8구 이것은 바후브리히라고 하는 어떤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바후브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따뿌르샤 혹은 까르마 다라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풀이 자체는 따뿌르샤나 까르마 다라야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거나 아니면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그냥 따뿌르샤와 혹은 까르마 다라야와 차이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의미 바우브리히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두 개의 이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아스마 깜그라미 바우브리히 바사띠 바리아야 사하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아스마 깜그라미 우리들의 마을에 바우브리히가 바사띠 산다. 바르야야 사하 바르야와 함께 그러니까 부인과 함께 바후브리히가 산다. 근데 많은 쌀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만 우리가 이거를 풀어버리면은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많은 쌀이 어떻게 부인을 데리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가 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할 때 이 바후브리히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바후브리히 이제 복합어가 되는데요. 반면에 그냥 문자 그대로 바후브리히를 그냥 따뿌르샤로 풀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까르마 다라요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 바우브리힘 빠짜띠 이띠 슈르트바 바후브라마나스담 가디뚱 가디뚱 장모인데 좋네요. 아무튼 그녀는 바후브리히를 요리한다. 이띠라고 슈르트바 그거 하는 것을 듣고서 바후 브라마나하 많은 브라만들이 그것을 가디뚱 먹으려고 아가찬 왔다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그녀가 부자를 요리하지는 않겠죠.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많은 쌀이라고 하는 까르마 다라야 복합어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두 개의 단어 바후브리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바후브리히냐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분명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 복합어를 봤을 때 이것이 바후브리히냐 아니냐는 이것을 문맥에 딱 놓고 이해를 해봤을 때 명확하게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우브리히를 분석을 할 때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야스야사하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보통 많이 분석을 해요. 물론 요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스야사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삐땀바라하라고 하는 단어 소유 복합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푸냐면은 삐땀 암바람 요거 자체는 까르마 다라야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우브리가 됐을 때는 이 노란색 옷을 입은 어떤 사람, 이 노란색 옷이라고 하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관계 대명사를 사용을 해서 야스야 사하, 야스야 삐땀 암바람 사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말하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노란 옷이 특징인 바로 사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 속성을 소유한 대상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미그라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은 별칭들이 지금 아래에서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생각보다 우리 보카버가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도 마지막 수업이니까 좋은 구절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지식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나 쪼라 하렴, 나짜 라자 하렴, 나 브라트리 바잠, 나짜 바라까리, 비아예 그리테 바르다타 에바 니티암, 비디아 다남 사르바다나 프라다남이라는 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디아 다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쪼라하리암 나가 도둑에 의해서 뺏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국격답부르샤죠. 국격답부르샤인데 바울이로 쓰였어요. 그래서 도둑들에 의해서 뺏기는 것도 아니고 라자하리암 왕에 의해서 뺏기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브라들이 이제 형제들에 의해서 바지암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바라까리 짐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위아예 쓸 때, 위아예 그릴 때 쓸 때에 바르다 때 늘어난다. 니띠압 언제나 늘어나기만 한다. 그것이 바로 비디아 다남 지식이라고 하는 재산이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재산은 사르바다나 모든 재산 가운데 요거 사르베슈 다네슈가 되겠죠. 모든 재산들 가운데 프라다남 가장 으뜸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주 급박하게 우리가 이제 스바시타까지 함께 읽어봤는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다음 세션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메꾸고 특히 강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프랙티컬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을 조금씩 예습을 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제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2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